잘합시다. 자, 우리 68페이지에 모두가 배부른 세상을 위하여 나왔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잠깐만. 확인해 봐야 돼. 잠깐만. 자, 보자. 자, 일단 유토피아 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유토피아란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 없는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이상향이라고도 한대요. 자, 체크했죠? 자,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인류는 저마다의 유토피아를 꿈꿔왔는데 그 중 하나가 밑줄 코케뉴래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중세 유럽인들 네모 식량이 부족해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일이 잦았대요.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중세 유럽인들이 꿈꾼 코케뉴는 뭐겠어? 자, 얘들아, 코케뉴가 뭐야? 유토피아야. 알겠지? 자, 중세 유럽인들이 꿈꾼 코케뉴이자 유토피아는 뭐겠어? 먹을 게 많은 시대. 마치 배고픔이 해결되는 시대. 알겠지? 그래서 포도주 강물이 흐르고 따뜻한 파이와 빵이 비처럼 내리는 곳으로 중세 유럽인들은 이곳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면 잠시 배고픔을 잊고 싶었을 거래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지금. 그 다음 갑니다. 자, 18세기. 자, 18세기 좀 체크해볼래? 이렇게 묶어봐. 18세기 유럽을 강타한 흉년과 영이은 전쟁 이후에 식량난이 식량 부족이에요.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모습은 당시 그려진 그림에도 잘 드러나 있대요. 첫 번째가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별표. 자, 먹을 것이 없어 남의 땅에 이삭을 주어 끼니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두 번째 고흐에 감자 먹는 사람들 별표. 자, 어두운 방에서 작은 램프 하나를 켠 채로 맨손으로 감자를 먹는, 여러분들 감자는 구황작물이라 그래. 뭔 줄 알아? 구황작물?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흉년일 때 끼니를 먹을 때 때우기 위해서 먹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감자를 먹는 가난한 가족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들은 바로 이삭 줍는 여인들과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인류가 배고픔으로 고통받았음을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저기서 인류는 몇 세기 때 어떤 사람들이야? 18세기 유럽인들이야. 알겠니? 오케이? 현대의 인류가 아니야. 그럼 우리 그림 한번 봐볼까? 그래도 자, 한번 그림을 켜볼게요. 밀레 이삭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 네. 주워 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없어. 주워 먹는 그림이야. 근데 그림 자체는 되게 따뜻하지. 자,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딱 봐도 느낌이 어때요? 어둡지? 맞지?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감자를 먹어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당시 유럽인들의 식량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래요. 됐습니까? 자, 해봅시다 이제. 자, 만약 코케뉴를 꿈꿨던 중세의 농부가 끊어주시고
다시 코케뉴가 뭐라 그랬어요? 유토피아. 현재의 세상을 본다면, 현재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이곳이, 이곳은 무슨 세상? 이곳이 무슨 세상? 아니 그러니까 일단 무슨 세상? 현재의 세상. 알겠어? 자, 바로 코케뉴 유토피아와 비슷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왜? 우리 시대는 그래도 먹을 게 어때? 많잖아. 야, 편의점만 가봐. 먹을 거 천지예요. 맞지? 자, 써있네. 편의점이나 마트에는 다양한 식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고 원하는 음식을 쉽게 주문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많은 양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먹방이 인기를 더 끄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유토피아인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이 모두에게 코케뉴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밑줄 채겠네. 의문제기야, 의문제기.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A 이렇게 써놔. 음식이 너무 풍족한 나머지 비만이나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인 반면 다른 쪽에서는 B 쓰세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는 기아 체험을 딱 한 번 해봤거든. 태어나서 군대에서 그게 훈련병 아니야 얘들아? 훈련병? 군대 입소하면 훈련병이 있어. 훈련병이 끝나면 2등병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훈련병 시절 때 이제 몇 주차 훈련이 있거든. 그 마지막 주차 훈련 때 한 끼 안 주나? 한 끼를 안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딱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끼 전체를 굶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시간 반나절인가 아니면 하루 전체였는데 기억이 미안해. 잘 별로 안 나. 진짜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와 죽을 뻔했어요 정말.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그거를 처음으로 느껴봤던 게 이때였던 것 같아. 그 전에는 뭐 느껴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잘 먹고 잘 살죠. 자, 어쨌든 다시 보자. 한쪽에서는 그죠 이렇게 비만이나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한쪽과 이 다른 쪽은 중세사회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일까? 현대사회의 이야기야. 알겠니? 여기랑 여기는 둘 다 현대사회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봅니다. 자, 여기부터. 자, 봅시다. 그래서 기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한 단체에 따르면 자, 밑줄 전 세계 인구의 약 9.8%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대요. 현대사회에서 9.8%는 약 10%죠. 그럼 10%는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전 세계 인구가 그래도 지금 한 60억? 50억, 60억 되나? 거기서 10%면 대체 몇 명이야? 엄청난 인구예요. 알겠습니까? 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기아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보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봐봐. 그래서 중세 유럽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 코케뉴는 누구만 배부른 세상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코케뉴가 될 수 있는 길은 자, 밑줄 우리 모두가 기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별표. 이게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야. 결국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뭔지 알겠지? 현대사회에서도 배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모두 뭐 하자? 저기 써있잖아.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 알겠죠? 뭐 기부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으로 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
내가 버린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식량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글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69페이지 와보세요. 자, C 보자. 풍족한의 사전적 의미 뭘까? 1번. 둘 다 1번? 네. 그러면 2번에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치 아니하다. 이거 뭘까요? 부족하다야. 부족하다. 자, 2번 B 이곳의 의미 아까 했는데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1번. 보통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물어보면 앞뒤를 읽어보면 돼. 앞뒤. 알겠지? 한번 읽어볼까? 만약 코케뉴를 꿈꾸던 중세의 농부가 현재의 세상을 본다면 지금 이곳이 중세의 농부 입장에서는 코케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B는 언제 세상이야? 현재. 그래서 2번에 2번이지. 자, 그 다음에 A. 이와 같은 그림들은 인류가 배고픔으로 고통받았음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는 1번 보세요. 밀레와 고흐의 그림을 통해 18세기 유럽인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렸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맞죠? 자, 이제 우리 2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봅시다. 자, 1문단. 중세 유럽인들이 꿈꾼 유토피아 코케뉴. 배고픔에 고통받던 중세 유럽 사람들은 코케뉴를 꿈꿨다. 옆에 3번 얘들아. 유토피아의 개념을 제시하고 유토피아의 개념 써야지. 유토피아의 개념 파란색 3번에 쓰시라고요. 중세 유럽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인 코케뉴의 모습을 설명했다. 자, 이제 이 문단 가보자. 배고픔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들 18세기 유럽에서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18세기 유럽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소개했다. 아까 밀레와 고흐의 그림이었죠. 3문단 음식이 풍족한 오늘날의 모습 음식이 넘쳐나고 먹방이 인기를 끄는 오늘날의 모습은 코케뉴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마치 코케뉴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4문단 보자. 하지만 여전히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상황. 음식이 풍족한 현재 시대에도 기아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다. 그럼 오른쪽 봐요. 3문단에서는 코케뉴와 비슷하게 보이는 오늘날의 사회를 얘기했고 4문단에서는 음식이 풍족한 곳과 대조적으로 기아 문제가 심각한 곳 4번에 기아 문제가 심각한 곳 다시 한번 기아 문제가 심각한 곳도 있음을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설명했대요. 구체적 수치가 어디 나오는데요? 아까 9.8%. 자, 그 다음 5문단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진정한 코케뉴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상 속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 일상 속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넘겨주시고 3, 4, 5 풀어보세요. 3, 4, 5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자. 자, 3번 문제. 자, 몇 번 골랐어요? 5번. 5번이지. 18세기 유럽을 강타한 전쟁과 흉년으로 코케뉴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유토피아. 자, 4번. 기억과 니은.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 2번이야. 자, 기억은 즉 코케뉴는 자, 니은 현재의 세상과 달리 당대 사람들의 소망이 자 반영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에 펴보면 기억은 코케뉴고 니은은 현재 세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케뉴는 현재 세상과 달리 당대 사람들의 소망이 반영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그냥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있어 얘들아. 3번이야.
중세 유럽인들의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세 문화를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어. 봐봐. 중세 유럽인들의 희망은 뭐야? 모든 사람들이 잘 먹는 세상이야. 근데 현재 세상에서도 잘 먹는 사람이 있지만 못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뭐 그치. 기아 문제에 뭐하고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도 노력해보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자 3번 중세 문화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에 동참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휘 테스트 한번 볼게요. 71페이지. 자 신제품이 진열장에 보기 좋게 뭐 써야 될까? 진열이야 진열. 자 그는 땡땡에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 이거 어렵지? 당대야 당대. 당대 최고의 문장가. 당대라 그래 당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가방이 아주 커서 필요한 물건을 다 담아도 공간이 넉넉 그죠? 넉넉했다. 자 5번 흉년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니은의 풍년입니다. 절망적의 반대말은 희망적이겠죠. 뭐 다 알죠. 유토피아의 반대가 기억의 디스토피아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8번 먹을 것이 모자라서 생기는 어려움은 식량난입니다. 식량난. 자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한다는 것은 동참하다예요. 동참하다. 흠뻑 많아서 넉넉함이 있다는 것은 풍요롭다예요. 풍요롭다. 자 11번 뭐가 들어갈까? 그 위에 참고해서 고르는 거야. 1번. 두 번째 거지? 잃었다. 12번은 잊고자. 잊고 싶은 거야. 내가 배고팠던 시절을 잊고 싶은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시고 자 오늘 72페이지 자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잠깐만요. 해봅시다. 이제 경제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 제목은 물건 가격의 변화를 다르게 느끼는 이유래. 자 보자. 지수 물가는 묶어주세요. 이렇게. 자 거기 맨 밑에 얘들아 지수 써있거든. 한번 읽어보자. 맨 밑에 써있어. 72페이지 맨 밑에. 자 지수 찾나요? 응 봐봐. 물가나 임금 따위와 같이 해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서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잡고 끊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래.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뭐 예를 들어 2025년에 뭐 100이라고 했어. 알겠어? 그리고 2026에 120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뭔가에 대한 물가나 임금이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수라 그래. 지수. 됐니? 자 이제 올라가 볼게. 자 지수 물가는 지수 물건의 가격을 가격 변동, 가격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된 평균적인 물가이다. 알아야 돼. 이게 지수 물가의 개념이에요. 개념. 자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매달 지수 물가를 발표한대요. 통계청은 신뢰 있는 조직이 되겠죠. 정부기관이니까. 자 그런데 별표 쳐보세요. 이런 게 나오면 시험에서 중요한 문구야. 자 소비자는 다시 누가요? 소비자. 소비자는 실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느끼는 체감 물가가 끊어주시고 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수 물가와 다르다고 생각한대요. 진짜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야 예를 들어 이거야.
자, 학교에 너네가 가기 전에 네이버를 딱 켰어. 날씨가 나오지. 영하 20도 딱 뜬 거야. 근데 나갔더니 어때? 오, 더 심한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체감 온도랑 통계 뭐라고 하냐? 날씨 뭐라 하지?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랑 똑같아? 달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똑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니? 자, 다시 소비자는 실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느끼는 체감 물가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수 물가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대표적 세 가지를 알아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뭔 얘기 나오겠어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첫째 별표. 자, 밑줄 쳐보자. 첫째, 지수 물가는 일부 대표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대.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장. 그러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수 물가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니? 자, 보세요. 그런데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품목의 물건을 구매하진 않겠죠? 자, 봐봐. 그래서 모든 소비자에게 지수 물가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밑줄 쳐겠네. 그래서 모든 소비자에게 지수 물가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대요. 응? 봐봐 얘들아 상추라고 하는 품목을 지수 물가로 정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상추를 먹나요? 아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수 물가에는 허점. 자, 가령 중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교복, 참고서, 학용품 등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만 중학생이 없는 집에서는 이를 실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니? 요새는 진짜 결혼한 집안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부부들 중에서도 너희들 딩크족이라고 알아요? 진짜 많아요.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진짜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딩크족인 애들은 자기들끼리 쓰는 거에 민감하겠지만 애들 용품이나 학원비에 대해서는 뭐 하겠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알겠지? 알아 몰라? 모르고 알 생각도 안 나죠. 내가 학원비 뭔 상관이야 나랑. 애 어차피 학원 보내지도 않을 건데. 무슨 말이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구입한 물건값의 변화를 전체 물가의 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밑줄 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구입한 물건값의 변화를 끊어주시고 전체 물가의 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주 구매하는 게 있겠지. 그 구매하는 물건이 가격이 올랐잖아 얘들아. 그럼 어때? 아이씨 물가 엄청 올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다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첫째다 첫째. 이제 둘째로 가볼 거예요. 자, 가보자. 둘째. 지수 물가는 전국 주요 도시의 상점과 서비스 업체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평균이래요. 자, 지수 물가는 전국 주요 도시의 상점과 서비스 업체 중 일부를 중심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평균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뭐야? 뭐가 중요해? 전체야, 일부야? 일부야, 일부. 자, 지수 물가가 내려가도 개인이 구매한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면 아까 얘기한 거네.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됐니? 분명히 지수 물가가 내려갔대. 알겠죠? 뉴스에서 딱 나온 거야. 뉴스에서 이번에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비자분들, 국민 여러분. 근데 마트에 갔더니 어때? 아닌데? 엄청 높은데? 내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별표 쳐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념을 예시를 들어 그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내잖아 시험에. 이 글의 전개 방식을 고르면 이렇게 돼가지고. 자,
내가 산 신발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할 때 언제적이야, 그죠? 자, 전국의 신발 평균 가격이 4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수 물가와 다르다고 생각할 거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나이키 신발을 주로 사는데, 그치? 만약에 그죠? 다른 브랜드 가격에 대해서 저기 변화가 있으면 이거를 어때? 자, 정말 어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사는 나이키 신발의 가격이 떨어져야 진짜 떨어진 거로 생각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셋째. 보셔야겠죠. 소비자의 기업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이건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심리적 원인. 자, 지수 물가는 가격이 오른 품목뿐만 아니라 자, 내린 품목도 대상으로 한대요. 이거 체크해야 돼. 지수 물가는 가격이 오른 품목뿐만 아니라 내린 품목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나 별표.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것만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진 거를 별로 볼 수가 없기도 해요. 잘 보면.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아닌 것들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보통 그래요, 진짜. 자, 그래서 만약 800원이던 볼펜이 1000원으로 오르고 500원이던 공책이 200원으로 떨어졌더라도 소비자는 볼펜의 가격이 오른 것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지? 자, 이처럼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수 물가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의 차이가 커지면 통계청의 지수 물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묶으세요. 다시 한번 통계청이 발표하는 무슨 물가와 지수 물가와 소비자가 느끼는 무슨 물가? 체감 물가의 차이가 커지면 괴리이지, 괴리가 커지면 당연히 통계청의 지수 물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밑줄 쳐. 이걸 막기 위해 통계청은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물건이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여기까지 밑줄 쳤어요. 자, 다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통계청은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물건이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물가, 지수 물가를 따로 설정하거나 끊어주시고 지수 물가의 기준이 되는 품목이나 가중치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예를 들어 뭐 30년 전 것, 20년 전 거 그 기준을 계속 어때 적용하면 행정 효율은 있겠지만 그죠? 이걸 사실 알아보는데도 비용이 들까 안 들까? 다 들어요. 오케이? 그걸 줄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또 시대에 따른 변화도 적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청은 자, 지수 물가를 따로 설정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꾸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73페이지 7번 가볼까, 얘들아? 73페이지 7번 가보세요. 자, 다음 중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와 시오. 한번 해보세요. 민감하지만의 사전적 의미래. 몇 번일까? 2번. 2번.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데가 있다.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뭔지 아세요? 둔하다. 뭐 둔감하다. 알겠니? 둔하다, 둔감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B. 이의 의미는 뭘까? 1번. 2번. 한번 읽어볼게. 아. B 앞에 읽어볼게. B 앞에. 학용품 등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만 중학생이 없는 집에서는 이를 실감할 수 없다. 즉 사람들은 각자가 구입한 물건값의 변화를 전체 물가의 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B에서 이 의미는 뭐겠어요? 2번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을 품목의 가격 변화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학생이 있는 집안이면 교복, 자습서, 학용품 이런 거에 민감하겠지만 지금 B는 중학생이 없는 집이잖아. 그럼 없는 집에서는 저런 품목에 대한 가격 변화에 민감 안 하겠지. 맞지? 둔감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C. 만약 800원이던 볼펜이 1000원으로 오르고 500원이던 공책이 200원으로 떨어졌더라도 소비자는 볼펜의 가격이 오른 것만을 기억한다는 거야. 왜? 소비자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래요? 가격이? 1번 봐봐 얘들아. 소비자는 가격이? 직접 따라서 야야야 봐봐. 얘 안 그래도 여기 딱 펴있네. 펴있다. 봐봐. 지수 물가는 가격이 오른 품목뿐만 아니라 내린 품목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나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것만을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몇 번이야? 1, 2번 둘 중에 1번 그치 1번. 소비자는 가격이 상승한 품목만을 기억한다. 이게 정답이지. 그러면 2번은 왜 안 되는데요? 얘들아 얘들아 봐봐. 지금 무슨 변동이라고 써놨어? 가격 변동이니까 이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뜻 아니야? 가격 변동이 상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3번에 1번입니다. 8번 가보자. 1문단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가 다르다고 느끼는 소비자. 소비자는 직접 물건을 살 때 느끼는 체감 물가와 자 쓰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수 물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수 물가를 다르게 느낍니다. 왜요? 원인이 3개 있었습니다. 2문단 소비자가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를 다르게 느끼는 원인 1. 소비자가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를 다르게 느끼는 첫 번째 원인은 소비자마다 구매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원인 2. 두 번째 원인은 소비자의 개별 구매 가격이 자, 좀 어렵죠? 표본으로 추출된 가격의 평균값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원인은 소비자의 개별 구매 가격이 표본으로 추출된 가격의 평균값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 응? 이런 품목이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나하고 그게 상관없는 품목이면 어때? 물가가 하락한 체감을 전혀 어때?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문단 원인 3. 세 번째 원인은 가격이 오른 것만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소비자의 경향 때문이래.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얘들아. 한창 전기차 열풍이 있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계속 오른 거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이제 수요하다 보니까 보통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맞지? 근데 자,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서 최근에. 그리고 인천에서 벤츠 전기차가 폭발했던 사례 혹시 아니? 몰라?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쳐봐. 네이버에 치면 나와. 인천 전기차 폭발 치면 나와. 그래서 총 60억 정도의 피해가 생긴 거야.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난 거야. 알겠지? 혼자 불나가지고 터져버린 거야.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하거든. 그 지금 피해액이. 그러면 그 이후에 전기차하고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 이미지 어떻게 되니? 박살났죠. 그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엄청 다운됐단 말이야. 그래서 폭스바겐 알아요? 폭스바겐 전기차가 원래 4,5천 했거든. 중고차 시장에서도. 왜냐면 좋은 거. 근데 2천 초반까지 떨어졌어. 2천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어요. 알아보지 않는 거야. 그죠? 근데 발 빠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 샀어요. 샀어. 그리고 다시 올랐어 지금. 알겠지? 팔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어려운 게
사람들은 그냥 어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지?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요 가격 변화를 잘 보세요. 보통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월급쟁이 부자 말고 큰 막 그런 부자들 알지? 그런 부자들은 다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 매번 연구하고 알아보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많이 벌더라. 그러니까 수십억 자산가들은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거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오른쪽에 3번 동그라미 그 파란색 3번 보세요. 자, 2, 3단에서는 소비자가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를 다르게 느끼는 쓰세요.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를 다르게 느끼는 현상의 대표적 원인 세 가지를 설명했다.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를 다르게 느끼는 현상의 대표적 원인 세 가지를 설명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5문단 가보세요. 맨 밑에 5문단. 자, 지수 물가의 신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청의 방안. 새로운 지수 물가를 설정하거나 기준 품목이나 품목별 가중치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보면 자, 9, 10, 11 풀어 보십시오. 9, 10, 11. 자, 1번, 9번 가보세요. 9번.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몇 번? 5번이야. 5번 잘 들어. 특정 현상에 밑줄 쳐봐. 여기서 말하는 특정 현상이 뭔데? 소비자가 무슨 물가랑 지수 물가랑 그 다음에 체감 물가를 다르게 느끼는 현상. 맞아? 그거에 대한 원인 몇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고 마지막 문단에서 해소 방안을 얘기했지. 맞아? 그래서 정확히 5번이야. 자, 10번. 몇 번 골랐어요? 4번. 자, 이거 한번 해보자. 1번부터 보세요.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맞죠? 내가 구매하는 품목들이 다르니까요. 2번. 사람들은 대체로 가격이 내린 것보다 오른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구매 가격은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가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 왜냐면 모든 품목들과 모든 전국 지역을 여러분들 가지고 만든 게 아니야. 알겠지? 일부였잖아, 일부. 자, 4번. 사람들이 자주 사 먹는 음식을 품목별 물가지수에 반영하면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자, 앞장 펴볼래? 자, 앞장 펴봐. 자, 앞장에 마지막 문단 가보세요. 마지막 문단 가보세요. 자, 세 번째 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물건이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물가지수를 따로 설정하거나 보여? 봐요? 보였어? 오케이. 다시 와. 그럼 5번. 사람들의 소비 형태에 따라 지수 물가의 표본으로 삼는 품목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꾸는 건 맞아. 그치? 근데 자주 바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꿔도 안 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바꾸면 신뢰성이 어때? 높아진 거죠. 그죠?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야? 윗글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 맞아? 아니 너무 많이 바꾸면 신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해요. 풀 때. 그러면 이 글을 뭐하러 줘요? 맞습니까? 이 글을 왜 주냐고요. 됐나? 이 글에 따라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다잉. 자, 11번. 요거는 이제 요걸 봐보세요. 같이 보자.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야. 자, 잘 봐. 지금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보여? 이게 지금 어느 청이 발표한 거야?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지수. 그리고 민수의 가게 보니까 이건 무슨 물가야? 몸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야. 체감 물가. 오케이? 자, 봐봐. 지금 과자류는 100을 기준으로 101, 103, 103. 채소류는 101, 99, 98 돼 있니? 네. 그러면 통계청에 따르면
과자류는 물가가 어떻게 돼 있어? 오르고 있고 지금 채소류는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네. 보통 채소류가 떨어질 때는 언제인 줄 아니? 수확이 많이 됐을 때야. 올해 농사가 잘 됐고 자연재해가 없을 때. 그럼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민수의 체감물가 물감, 감자칩은 과자류죠. 맞지? 네. 그러면 1,700원에서 1,900원이니까 오른 거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맞나요? 자, 근데 양파는 지금 어때요? 올라오고 있어. 그지? 채소류는 분명히 뭐 하고 있어? 떨어지고 있는데 얘 체감 물가에 따르면 양파는 어때? 오르고 있네. 그러면 통계청의 이 채소류가 여기 민수의 체감 물가에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돼. 이건 안 된 거야. 알겠나? 그러면 원인을 보면 추정해 보면 채소류에 뭐가 없는 거야? 양파가 품목으로 안 들어갔나 봐요. 알겠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나왔겠죠. 이해 갔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나왔을 거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양파가 여기에 이 품목 양파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1번 민수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왜? 과자류가 올라갔지. 그리고 감자칩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그럼 얘는 뭐가 올랐다고 생각해? 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때? 양파도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올라가고 있지. 맞니? 자, 2번 과자류의 지수 물가는 상승한 반면 채소류의 지수 물가는 하락했다. 상승했는데 또 이거는 하락했잖아. 그럼 2번도 맞아. 자, 3번 채소류의 지수 물가 추이가 민수의 가계부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O야 X야? X야. 채소류는 내려갔다니까요. 근데 양파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그죠?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가 생긴 거라고. 이해가니?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야. 오케이? 자, 4번. 과자류의 지수 물가는 민수가 느끼는 체감 물가와 비슷한 변동 양상을 보인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다음 민수가 느끼는 체감 물가의 차이를 줄이려면 채소류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표본을 더 확대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된다. 양파를 넣어야 된다.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다르겠죠. 그러면 다를 수 있겠죠. 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5페이지인지 가보자. 어휘 테스트 1번. 저 선수의 기록을 보면 조만간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듯해. 뭘까? 추이예요. 별표. 1번의 별표. 많이 쓰는 어휘는 아니에요. 그럼 기록 추이는 뭘 거 아니? 뭐 이 사람이 기록한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쭉 어때? 양상을 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 뭐 100m 달리기 몇 초, 그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신기록을 세울 거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추이. 추월은 뭐야? 추월. 누가 누군가를 뭐 했다? 앞질렀다라는 거지. 알겠지? 1번의 별표 찾았죠? 자, 2번. 폭우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농작물의 생산량을 떨어뜨려서 농산품 가격을 크게 오르게 한다. 자, 그의 작품 세계는 다채로운 양상을 보인다.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해볼래요? 이거 4, 5, 6, 7 있잖아. 한번 채워봐.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자, 4번 얘들아 4번 세로부터 해볼게. 4번 세로. 실제로 체험한 듯한 느낌을 받다. 실감하다야. 실감하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가로 할게요. 5번의 가로. 몸으로 어떤 감각을 느낀다. 체감이라 그래. 체감.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다. 측정하다라 그래요. 측정하다. 그 다음에 7번. 자, 바로 새로 만들어 정해두다. 설정하다라 그래. 설정하다. 설정하다. 자, 8번 가볼게요. 설문조사를 진행할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자, 추출 별표. 자, 나는 문방구에 가기 전에 내가 사야 할 품목을 작성했다. 자, 내일 비가 온다는 날씨 예보 때문에 여행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 자, 11번. 믿을 신자의 힘입을 랭 성품 성자래.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이래요. 그게 신뢰성입니다. 굳게 믿고. 자, 물건의 물자, 가격의 가짜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본 개념으로서의 물건값이에요. 물건값. 자, 이게 물가야. 자, 경향, 기울경자의 향을 향자,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입니다. 기울어짐.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텝 2 끝났어요. 자, 이제 스텝 3는 글의 구조 파악하기, 주제 찾기 이런 겁니다. 잠깐 봐볼래요? 79페이지, 78페이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진다 얘들아. 알겠지? 지문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 알겠지? 그래서 자, 79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도 해보고요. 똑같이 뒤에 문제도 좀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스텝 3으로 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얘들아 86페이지 잠깐 봐볼래? 86페이지. 86페이지 가보면 제목은 쉽지. 가위 눌림 때문에 잠들기가 무서워요. 가위 눌려봤어요, 여러분들? 안 눌려봤어, 너? 진짜 작살나. 안 눌려봤어, 한 번도? 내가 눌려봤어? 그 뭐 나타났어? 안 나타나. 그럼 그건 좀 다행인 거야. 평소 내가 생각했던 막 그런 거 있잖아. 쌤이 좀 공포 매니아거든? 공포 매니아야. 공포 영화 다 봤어. 안 본 게 없고 공포 체험도 다 가봤거든. 그러니까 맨날 대가리 속에 공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위 눌리면 그게 나타나. 근데 진짜 생생한 거 알아? 진짜 공포 영화의 그 귀신 있잖아. 그게 진짜 나타나서 다가온다니까. 장난 아니야. 그래서 가위 눌리기는 진짜 안 겪어봤으면 평생 안 겪는 게 좋지. 한번 겪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 너도 아직은 몸만 안 움직이는 것만 느껴본 거지. 그치? 자, 어쨌든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위 눌림 때문에 잠들기가 무서워요라는데 밑에 내려가면 자, 과학 용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제 해셔야 돼요. 알겠지? 해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문학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일단 읽지를 않아요. 알겠지? 사실 읽어가지고 중심 내용과 중심 문장 찾고 비교하고 하면 충분히 다 골라낼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자체 거부감이 들어버리니까 하기가 싫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없애려면 자주 접해야 돼. 야, 어떻게 우리가 무슨 뭐 과학 전문가가 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글이 나오더라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거부감이 사라지고 읽혀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스텝 3부터는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지문 하는데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오늘 어쨌든 수업은 이렇게 마칩니다. 마치고 숙제 좀 알려줄게요.